평생 남들에게 불리는 이름. 여러분은 이름이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으시나요? 그래서인지 자녀 이름 지을 때 신중하게 짓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특별한 직업 운을 타고난 이름이 따로 있을까요? 피터 그리고 데보라. 과연 어떤 직업에 잘 어울리는 이름일까요? 너무 피터는 흔한 이름 아니야? 피터는 정말 흔한 이름이잖아. 그래요? 데보라? 글쎄, 데보라가 데보라 화장품? 화장품. 비누 뭐 이런 거. 피터와 데보라 바로 돈이 들어오는 이름. CEO가 될 이름입니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나 봐.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1억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전문 네트워크 회사 엘사의 분석 결과 내가 CEO가 될 이름인가? 전 세계 남자 CEO 중에 글로벌 금융그룹 C사의 CEO도 피터, 글로벌 보험 소프트웨어 L사의 CEO도 피터, 유명 바이오 B사의 CEO도 피터. 가장 많은 이름이 바로 피터였고요. 여자 CEO의 이름은 데보라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22년 한국기업분석전문연구소에서 1000개의 기업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CEO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은 영준이었습니다. 우와. 그러네? 어허. 어머. 네, 우리 SM의 타경준 대표를 비롯해서 오뚜땡의 함영준 회장님도 유명하시고. 영준이가 많구나. 야, 그러면 진짜 CEO 모임 가면은 영준 씨 하면 막 여러 명이 돌아보겠네. 되게 귀티나는 이름이구나. 이름에 기운이 좀 있나 봐. 미국 위스콘신주 벨로이트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특이한 이름 때문에 어딜 가나 숱한 놀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너 이름이 그게 뭐야? 너희 엄마 마약 중독자야. 너 이름 진짜 웃긴다. 넌 집에서 물 대신 콜라만 마신다며? 소녀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마리화나 펩시. 와, 마약과 콜라가 연상되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왜 그렇게 와, 진짜 별명에도 기분이 나쁜데. 애기 이름을 왜 저렇게 마약 지어? 이름을 왜 굳이 애 이름으로 붙였을까? 어떻게 저렇게 짓지 이름을? 그녀는 대체 왜 이런 이름을 가져야만 했을까요? 알고 보니 그녀의 부모는 여유와 낭만을 중시하는 자유로운 영혼, 이른바 히피 세대였습니다. 당시 히피들 사이에서 마리화나라는 마약을 한대 피우고 콜라를 마시는 것이 그 당시 유행이었습니다. 이 소중한 딸에게도 자유로운 낭만을 담은 이름을 선물하고 싶었던 어머니. 딸, 이 이름이 너를 세상 곳곳에 데려다 줄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이름 때문에 매번 놀림의 대상이 됐던 그녀.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조롱을 기회로 바꿔서 오히려 이름 덕분에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마리화나 펩시라는 이름에 대한 편견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히려 이름과는 반대로 학창시절 마약의 유혹을 단호히 떨쳐냈고요. 이름 때문에 자신을 무시하는 친구들에게는 포란 듯이 높은 성적으로 증명. 모범생으로 바르게 자라서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이름에 대한 편견이 난무하는 걸 재차 느낀 뒤 그녀는요,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녹여서 이름 관련 논문을 발표, 교육학 박사 학위도 취득하며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했고요.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잘 돼서 나중에 웃고 얘기할 수 있지. 이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저분 힘들었겠어. 진짜 조금만 잘못해도 이름과 묶여서 놀림 받았겠다. 그래. 저분이 대단한 거야. 너무 힘들었겠다 정말. 어쨌든 결과적으로 참 잘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유로운 낭만을 담은 이름 마리아나 펩시. 어머니가 선물한 이름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녀는 세간의 편견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나랑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 같은 이름 때문에 일에 착오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절대 그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 산티아나 출신의 한 청년은 세상엔 제 이름과 동명이인인 사람은 절대 없을 거예요. 유일무이한 이름을 가진 기쁨 아무도 모를걸요. 아니, 동명이인 없는 걸로 치면 아까 마리아나 펩시가 1등이지 않을까요? 설마 동명이인이 있을까? 마리아나 펩시 어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있을 수가 없어. 마리아나 펩시가 있을 수 있다고 있을 수 있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이름이에요? 근데 이거는 나올 수가 없어. 들어보자. 왜? 자,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이름을 가진 남자.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숫자 6입니다. 6이에요, 6. 아라비아 숫자 6이라고.
이름이. 자, 신분증에도요, 아라비아 숫자 그대로 6을 표기합니다. 발음은요, 스페인어로 6을 뜻하는 세이스입니다. 세이스? 누가 봐도 오타 같지 않아? 근데 저게 무슨 뜻일지가 궁금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2001년에 태어난 세이스. 그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아들의 이름을 두고 설전을 펼쳤습니다. 아, 세상에 이름을 누가 그렇게 지어요? 그 둘 중 한 개 아니면 절대 안 돼. 양보 못해. 아들에게 흔하지 않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던 세이스의 아버지는 2가지 이름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6번째 아이란 뜻의 숫자 6.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 2001년 미국 9.11 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에서 따온 오사마였습니다. 뭔 정신이야 이게? 남편의 완강한 고집에 그의 어머니는 차마 아들 이름으로 테러리스트의 이름인 오사마를 선택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숫자 6을 선택. 대신 아버지의 성 다음에 어머니의 성이 오는 콜롬비아식 이름의 틀을 깨고 어머니의 성이 아버지의 성보다 앞에 오도록 해달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이름 세이스 마르티네스 메디나. 그렇게 세이스는 세상 유일무이한 이름인 숫자 6 외에도 어머니의 성을 아버지의 성보다 앞으로 오게 한 최초의 콜롬비아인이 됐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저분은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했잖아요. 최초죠. 정말 특이한 조합의 이름을 갖게 되신 거네요. 전 세계 최초입니다. 야, 이거 난 정말 이해 못하겠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다 보니 주변에서는요. 얘들아, 우리 오늘 강의 끝나고 몇 시에 만날까? 정문에서 만나자. 시간은 6시? 오케이. 그의 사진을 숫자 6을 대신하는 밈처럼 사용하는가 하면 학원 갔다가 내 사촌 2 곱하기 3이랑 놀고 있어. 오 마이 갓. 아이고, 정말 애들한테 이러지 맙시다. 세이스의 사연이 알려지자 이름이 특이한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그들에게 세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름과 성 외모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 굴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콜롬비아 출신 40대 남성 레네 마르티네스 구티에레스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물어보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경찰입니다. 주변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해서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신분증? 안 되는데. 또 감옥 가기 싫다고. 왜 신분증을 보여주는데 감옥을 가? 2010년 11월 사업을 준비하던 구티에레스는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범죄 경력 조회서를 때려다가 곧바로 체포. 무려 8일 동안 구금됐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의 이름이 인터폴의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페루 국적의 마약 카르텔 조직원과 이름은 물론 생년월일까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개명해야겠다. 생년월일까지 똑같으면 당연히 이게 의심을 하죠. 경찰 입장에서. 그치. 그럼. 같은 또 중남미권이고. 거기다 적색 수배령이면 조회할 때마다 그게 뜨는 거야. 당연히 뜨지. 당연히 뜨니까 일단 체포해서 자세한 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까 봐 걱정한 구티에레스는 콜롬비아 주재 페루 대사관, 인터폴, 심지어 대법원까지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도 2023년에도 아이고. 구티에레스는 13년 동안 총 3번이나 이름 때문에 투옥됐습니다. 아니 근데 페루 대사관, 인터폴, 대법원까지 찾아가서 설명했는데 6개월도 안 돼 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는 전혀 개선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이 사람은 아닌 모르는 거라도 좀 해놔야 되는데 그냥 계속 걸리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심을 받은 게 아니라 투옥이 된 거잖아. 감옥을 그냥 가득 넣어버린 거야. 근데 이건 진짜 개명해야겠다. 이건 개명해야 돼. 왜냐면 저 적색 수배령이 저게 안 없어질 거라고요. 바로 안 풀리지. 처음 구금된 뒤 이듬해인 2011년 3월 구티에레스가 근무하던 회사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주변을 수사하던 경찰은 구티에레스에게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것을 확인하고 또다시 체포. 아유. 심지어 이번에는 콜롬비아에서 악명 높다는 라 피코타 감옥에서 2달이나 옥살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억울할까요? 보상도 안 해주나?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구티에레스는 결국 콜롬비아를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요. 자, 콜롬비아를 떠나 약 10년간 별탈 없이 미국에서 생활하던 구티에레스. 2023년 1월
콜롬비아에 계신 아버지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조국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착륙과 동시에 인터폴이 출동. 이름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에 구금. 또다시 억울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자, 구티에레즈는 무려 석 달 뒤에야 겨우 풀려났지만 아버지 어떻게? 억울하게 구금된 사이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에이. 야, 이거 어떻게 보상? 이 나라가 어떻게 보상합니까 이거를? 저 사람은 죄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야,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을 못 본 게 그게 얼마나 마음에 남을까? 이름 때문에 3번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구티에레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름 때문에 겪은 고난을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려요. 다시는 콜롬비아 땅을 밟고 싶지 않습니다.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 무려 91.56%를 차지, 매일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 바로 G사, 구비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 G사의 이름은 대체 무슨 뜻일까? 어디서 유래됐을까? 저게 이제 뭘 찾아보다라는 단어로 아예 쓰이잖아요. 아예 이제는 그렇죠. 종사가 돼버렸는데 네. 저는 뜻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뜻이 없다. 약간 저거는 뜻은 몰라도 어감은 좋아. 귀여워. 발음도 입에 딱 쉽고. 붙긴 하지. 입에 딱딱 붙잖아.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G사의 이름은 사실 누군가의 사소한 실수로부터 비롯됐다는데요. 1996년 당시 스탠퍼드 대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방대한 웹페이지를 방문해 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뱅럽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이 개발하는 검색 엔진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한다는 생각에 새 이름을 고민했고요. 이에 동료 대학원생이었던 샨 앤더슨이 낸 아이디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다루니까 10을 10에 100제곱한 수. 구글 플렉스 어때? 오, 그거 좋은데 대신 그거 너무 기니까 10의 100제곱인 구골이 좋겠다. 이 세상의 모든 웹페이지를 품겠다라는 포부를 담아서 무한한 수를 빗대 표현하는 구골이라는 이름을 고른 건데요. 근데 구골이잖아요. 왜 구글이 됐죠? 당시 샨 앤더슨은 구골이라는 이름이 사용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검색을 했는데요. 그런데 샨 앤더슨이 실수로 구글 스펠링인 GOOGOL 대신에 GOOGLE로 잘못 기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한 레리 페이지는요. GOGL이? 그거? 오히려 입에 쫙 붙는데? 오히려 좋아. 오타로 잘못 기입된 이름을 공식 이름으로 땅땅 등록했고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 잘못 써진 오타는 전 세계인들에게 필수적인 아주 유명한 이름이 됐습니다. 야, 대박이다. 잘못 기입한 거구나. 오타가 시작이네. 오타를 낸 거죠. 구골 될 뻔했네. 야, 실수가 역사가 됐네. 실수로 잘못 기입했던 이름이 전 세계인이 다 아는 이름이 됐다. 우리는 미처 몰랐던 검색 엔진의 탄생 썰이었습니다. 2015년 영국 런던. 평소처럼 얼굴책 계정에 접속하려던 한 남자. 하지만 What? 내 계정이 차단됐다고? 이 말도 안 돼. 자, 8년 넘게 사용해왔고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건만 얼굴책 정책에 의해 그의 계정이 차단된 건데요. 아, 진짜 슬프겠다. 아이 뭐 범죄에 연루됐거나 또 해킹이 되면 근데 본의 아니게 또 저렇게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얼굴책 측에서 그의 계정을 차단한 이유. 가짜 계정으로 의심되어 차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자, 이 뭔가 복잡하고 긴 듯한 문제는 다름 아닌 그의 이름 때문. 아이 저게 이름이야? 저 이름이에요. 저 그냥 무슨 페이지 이름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 이름이 저래? 자, 그는 자신이 계정의 소유주이자 가짜 계정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여권과 면허증 4본을 제출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문제가 된 그의 이름. 아 이거 어디가 성이야? 복잡한이 성이야? 컴플리케이티드. 1번이죠, 패밀리님. 2번이 something long and 진짜 미치겠다. Something long end가 이름이야? something long and가 이름이고 complicated가 이제 패밀리님. 자, 얼굴책 측에선 그의 독특한 이름 때문에 가짜 계정이라고 판단, 결국 차단이라는 사태까지 벌어진 건데요. 힘들게 산다 씨.
사실 이 썸띵 씨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복잡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원래 주신 이름은 윌리엄 우드. 평범하네. 그런데 2007년에 뭔가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복잡하고 긴 이름인 Something Long and Complicated라고 개명. 참고로 영국에서는요. 서류만 제출하면 개명 아주 쉽습니다. 아, 그래요? 창 씨도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의 이름 풀네임 자체가 Something Long and Complicated잖아. 길고 복잡한 거. 내 이름. 그 약간 위트 있게 조금 장명을 한 것 같은데. 위트 있게 장명하면서 무슨 동아리 이름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자기 이름을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렇잖아. 이름대로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으시겠죠. 롱앤드씨. 계정은요? 복구됐어요? 다행히 자신의 이름을 증명한 썸띵 씨. 얼굴책 측은 그의 계정 차단을 해제. 썸띵 씨는 소중한 추억과 일상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혹시 좀 심플한 이름으로 다시 개명할 생각은 없으시죠?